이제 HLB는 펭귄이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HLB에서 펭귄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뉴스 기사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당혹스러우면서도 놀라운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펭귄 오션 레저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게 펭귄이에요. 보면은 요 밑에 잠수정인데 반잠수정이라서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최대 12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그질병 시대가 온다면 여행업은 어떻게 될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맞춤 관광업체가 다수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사내 벤처를 만들어서 그 이름은 펭귄 오션 레저. 그래서 펭귄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펭귄을 수출에 성공을 그동안 많이 했는, 근본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래도 꽤 유명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쿠아리움에 처음 납품했고, 몰디브, 뭐 필리핀, 미국 이런데 수출을 했던 그런 회사다 라는 것을 뉴스기사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니까 한 5년 정도 된 사업이고, 이 최고급 리조트, 뭐 몰디브, 필리핀 이런 곳에 가면은 펭귄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 23만 명 탑승했고, 해외에서 더 유명세 유튜브 영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더 발돋움할 계획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HLB가 구명정 회사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거가 이상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계속 바이오 사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박이며 펭귄이며 막 얘기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수함은 어떻게 뜨고 가라앉을까를 보면은 물을 빨아들이면 가라앉고요, 물을 내보내면 떠오릅니다. 보면은 물이 여기 밸러스트 탱크라는 곳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나가죠. 그러면서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물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압축 공기로 물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밀려 나오고, 그래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HLB 주가인데 1.2% 하락을 했고요.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이나 한 개인은 그냥 뭐 조금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저번에 여기 7월 1일자 이렇게 하락할 때 최대주주 반대매매 얘기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생각지를 못했었는데 그냥 뭐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주식을 한 1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0%인 1000만원을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식 계좌에는 총 얼마 있죠? 2000만원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담보 유지 비율이 120%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계좌 평가액을 유지를 해야지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120%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매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된다면은 증권사에게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빌려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내가 빌린 거는 이제 1000만원인데 당연히 빌려준 사람도 1000만원을 빌려줬겠죠. 이 원금을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담보 유지 비율이 120%, 뭐 140%, 미래세 할 때 이 정도 잡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2000만원이 총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120%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 까인 거냐? 800만원이 까인 겁니다.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800만원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여기잖아요. 증권사는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졌다, 이게 9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증권사도 손실입니다. 이거 900만원 다 회수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였다 담보유지 비율이, 그러면은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원금 회수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놔둬서 한 120% 그리고 140%, 이거는 하한가를 한번 먹어도 회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 자신이 빌려준 1000만원, 지금 이게 1200만원이면 800만원 까인 상태인데 여기서 1200만원에서 회수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깡통 계좌가 됩니다. HLB 진양고 회장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로 왔는데요. 주식담보대출 연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소유하고 있는 것은 총 얼마 있는지를 보면은, 자, 의결권 있는 주식이 400만 주 있습니다. 이게 대략 7.92%이고요 8%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베스트, 한국투자증권, 유한타 여러 증권사들에게서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장됐던 게 0.2% 비율인 요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약 내용은 다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만 주가 다 진양고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4%가 됩니다. 아까 가지고 있던 주식이 8%니까 8% 중에 대략 2%니까요. 한 4분의 1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분의 1 정도 수량을 이제 담보로 이런 주식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아직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에 HLB가 그 627 사태 요 하락할 때도 최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락 15만원에서 여기 최대 거의 한 10만원 정도까지 해서 2만원까지 떨어질 때도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랑 이제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담보를 얼마나 잡아서 빌렸는지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 은행원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 당했던 사례를 다뤄드릴 텐데, 거의 턱 밑까지 이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담보권 실행이 돼서 주식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왜 최대주주 반대 매매가 중요하냐, 개인들도 이제 매도가 되는 게 뭐 안타깝지만 최대주주가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2011년 기사들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최대주주들 반대 매매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미리넷 이거는 상장 폐지 됐고요. 이것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반대 매매 될 정도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주주들도 이게 담보가 거의 턱 밑까지 돼 있어서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뭐 27% 그리고 67% 그리고 다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담보 비율만큼 추가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면은 이제 증권사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얘네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시스템적으로 그 반대 매매를 해버리니까 개인들은 조금 사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노펙스 여기는 개인 자금 수혈로 눈을 돌렸을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식담보대출이 이제 부정적인 뉴스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야 할 소식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보면은 그냥 횡보 정도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빠져서 뭐 반대 매매가 나간다 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개인들 반대 매매가 속출했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3월 18일이면은 이제 그 질병이 확산될 때, 자, 이런 정도로 빠져야 됩니다. 3월 18일, 19일 여기죠. 3월 18일, 19일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한 절반 정도 빠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못 버티고서 다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증권사들도 이거 쭉 빠졌다가 V자 반등해버리면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원금 회수를 못할 수도 있어서 담보 비율 하향 조정, 그리고 빨리 담보 비율을 해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랑 함께 신용 담보 비율 유지 면제에 따른 반대 매매 금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가 손해 보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40%, 이틀 후 반대 매매 130%, 다음날 반대 매매에서 140%로, 제가 잘못 봤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반대 매매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였던 게 120%로 조금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130% 밑으로 1회만 터치해도 바로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120% 미만인 경우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그랬어요. 뭐 NH투자증권은 하루 정도 유예해주고,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30%로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3월 18일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 거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3월 19일에도 계속해서 하락했죠. 한 8% 하락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물론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부터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여기서 다 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담보 유지가 됐었으면은 이 반등에서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 털리고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